정도 감독단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이렇게 삐딱해. 2월 10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서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로 1300m 레트론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4경주입니다. 10마리 앞뒤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만의 공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클레이 윈드는 좋아요. 승패 자체가 뭐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게 다른 인기권의 앞뒤들이 완전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뭐 클레이 윈드를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즈 미업은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우승까지도 가능한 같긴 하지만은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중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1번을 놓고 5번과 6번. 6번 레이즈 미업, 바깥쪽 6번 레이즈 미업, 그리고 안쪽 클레이 윈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한 주간의 휴장을 하죠. 예.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 설입니다. 예. 뭐 또 설 됐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뻐꾸기 날리려면 또 뭐 제가 떡값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번 주에 한구라 해서 우리가 설을 따뜻하게 보내야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경마가. 조금 많이 운이 따라주고 하면 돈도 많이 딸 것이고 준비는 착실하게 했는데 준비된 결과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 조금 의기소침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과정이라고 봅니다. 계속 파다 보면은 뭐 물은 안 나와도 누가 또 압니까? 금덩이라도 하나 나올지. 제 할 일 제가 다 하면 그 결과가 언젠가는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을 못 찍었어요. 부산경마 방송을 못 찍었는데 예상을 합니다. 금요일 방송 예상을 하는데 현장 예상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허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참 이게 스트레스성이 많아. 제가 스트레스를 워낙에 받다 보니까 이 어깨부터 허리가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제가 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녹화했던 수요일 방송에서 녹화를 하는데 수요일날 제가 너무 심해서 방송을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좀 송구스러운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장 예상에서 제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루 지났더니 침도 맞고 뭐 신경 주사? 하여간 뭐 나는 몸이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일꾼이잖아. 일꾼.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다 내가 뽕 맞고 살아도 현장에 나가 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서울 경마는 어수선하죠. 아무래도 한 주간 휴장을 앞두고 있고 출전 주수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편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제 얘기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잡아내면서 배당도 낮춰놨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걸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방송만 보면은 뭐 170배짜리, 뭐 50배짜리 다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자꾸 추를 바꿔서 눈깔이 동태 눈깔이 돼버려갖고 뭐에 쓰이면 이래 항상. 그러니까 원래대로 갔으면은 정말 한구라 하는 한 주간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뭐 제 예상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또 이번 주도 역시나 상황 파악 잘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운이 좀 없다. 솔직히 말해서 허리도 좀 아프고 기운도 없고. 근데 경마 또 얘기 풀어보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 나오다 보면 나아질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뭐 기수협회 취재 들어갔다 왔고요. 조용합니다. 기수협회가 요즘 취재 기자가 3명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고요. 좋은 내용, 알찬 내용들 제가 방송에 다 공개해 드리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승부경주 먼저 공개해 드리고 좀 방송을 좀 빨리 찍을게요. 오늘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 허리 아파.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 4, 6, 8, 11, 12 4, 6, 8, 11, 12 이렇게 5개의 승부처고요. 오늘은 공개 승부 없어요. 일요일날도 공개 승부 없습니다.
그리고 11경주가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의 가장 메인 승부처가 11경주라는 거, 더바가 메인 승부처 관심 부탁드리겠고, 제주경마 4경주는 역시나 제주경마 짭짤한 소스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승부 적중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개승부를 맞추면 일반 승부용주가 안 맞고 개칠할 연병이야. 아, 나 짜증나 죽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쩌다 진짜 고사하다 지내야 될 것 같아. 저 기독교 신자예요. 예, 저 집사입니다, 집사. 근데 이런 말 잘 합니다. 점도 보러 다니고, 예, 다 합니다. 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그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예, 어떻게든 좀, 이걸 좀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1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000m로 출전했고요. 12마리 마필들. 눈에 보이는 뭐 선행형 마필도 있고, 또 감춰져 있는 마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은 9번마 JS톰이겠죠? 오늘 김동균 조교사 만나봤는데,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었죠.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말이 조금 생각만큼은 못 띄워줘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는데, 항상 이제 걸음을 보면, 선행을 갔을 때는 덜미가 잡히는 약간은 무기력한 모습이고, 최근에는 따라가서 1000m는 버티는 모습인데,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m니까 따라가서 이만큼 버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마피입니다. 9천만 원 주고 말 사와서 말이 제 능력 발휘 못 해주면 얼마나 또 조교사도 안달복달 하겠습니까? 마주도는 맨날 쪼일 텐데.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선행을 가면 서버리고, 그나마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그것도 재수가 좋아서 버티는 거지, 마필의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선행도 뭐 확연하게 이 마필 선행을 갔다라고까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마 서울스토리도 빠르고 1마 질풍강자도 빠르기 때문에, 또 요것들 보내놓고, 그 뭐 제이스톰의 입장에서는 1000m니까 따라가서 억지로 버텨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태종이요. 팔 빠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충마로는 뭔가 부족해, 항상.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 뭐 제이스톰 그런 말이고요. 그렇다고 뭐 딱 부러진 대안이 있느냐? 없어, 그런 게. 딱 부러진 대안이 없습니다. 제이스톰이 그따위니까 뭐 하나 올라오면 끝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딱 부러진 마필은 없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있죠. 일단은 7번마 더불어숲. 지난 12월 2일 경주 때 더불어숲이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바깥으로 기대죠. 바깥으로 기대면서 주행을 했고, 채찍까지 동반하는데 너무 외척으로 기대니까 채찍을 동반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이 걸음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 재검을 받게 됐고요. 결선 전방에서 또다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인데, 발주는 여전히 느려요. 늘어져 있다가 뭐 그냥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독려하지 않으면 더 튄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 10월 29일 날, 채찍 과다로 인해서 벌금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이 안쪽으로 처박아 놓고, 바깥에서 기대는 마필을 안쪽으로 처박아 놓고 말을 뛰면, 의외로 마필이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가 추입형인데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56kg의 중량이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선두권이 뭐 1번, 8번, 9번 중에 선두권을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력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 차라리 추입형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에게 선전을 기대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대는 악벽은 있긴 하지만은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기까지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얘 안토니오는 무슨 말만 걸으면 다 좋대, 말이. 대화도 잘 안 통하는데, 영어를 하는데, 어때 그러면 다 굿이야, 굿. 다 베리 굿이야.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나, 얘는. 안 좋고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페로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좋대, 그냥. 그럼 못 들어와. 꼴등 헤맨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냥, 컨디션 좋지. 그 얘기만 했어요. 어쨌든 7번 더불어서 노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 충막감으로 한번 7번만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질풍강자는 주행검사를 불합격될 때의 모습을 보면은 발주도 안 되고 고착성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 보완을 한 거죠. 발주 불합격을 자꾸 당하니까 보완을 했는데, 지난 1월 19일 날 주행검사를 보면은 순발력을 발휘를 해요.
근데 이날 경주를 자세히 보면 이 신마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이 없었습니다. 발주가 빠른 마필도 없었고 이 마필이 밀어서 선행을 갈 정도였으니까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썩 빠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추역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행을 가면은 장추역에서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선행만 간다면은 나름대로 뛰어줄 것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신반인 거죠. 주행검사 때 같이 뛰었던 신마들이 이렇게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이 마필이 손쉽게 선행을 갔지만 만약에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의 수에서는 이 마필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조건은 좋아요. 1번 게이트의 이점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8만 서울스토리와 9만 JS스톰의 순발력은 검증이 돼 있고 1번마 질풍강자는 1번 게이트에서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작전이 선행이기 때문에 이건 뛰어봐야지 알지. 얘가 그냥 미치차고 밀고 나갔는데 다른 마필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고 아직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선행이라는 변수 때문에 1번 마필은 살려놓는 거지 마필이 근본적으로 이 마필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2번, 3번은 아니고 3번 기가라이트는 변화 좀 한번 줘보려고 문세영이 불러드렸는데 글쎄요. 뛴 거는 보면은 뭐 별거 없는데 얘도 거의 추입형에 가깝죠. 막판 한 발은 그나마 좀 꾸역꾸역 올라오는 스타일이니까 세영이 태웠으면 뭐 쥐어 잘라가 태웠으니까 혹시라도 이변은 가능할 것 같고 8만 서울스토리는 지난번에 출발 직후에 낙마가 되면서 참 뛰어보지도 못하고 삽질거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예민해요. 다른 말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가 뛰다가 다른 말이 옆에서 막 이렇게 채찍받고 하면 지가 놀래. 지가 막 경기해갖고 채찍 때리면 또 경기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 티가 좀 많이 있고 예민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기는 뭐하지만 편성으로서는 선두권에 가담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은 있고 10분만 에이스 켄트가 사실 엄청나게 뛸 줄 알았죠. 문세영이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고개가 좀 높고 이 어깨 부분이 좁죠, 얘가. 딱 예시장에서 보면은 무슨 어조비? 예, 어깨가 이렇게 좁아갖고 아직 근육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겁니다. 체형이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근데 이 어깨 부분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경주를 매끄럽게 이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감당 기술은 기용했는데 뭐 반신반의죠. 시몬 베스트 블리트 빨라요, 사실 이게. 빠르긴 한데 외곽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시몬 로드맨은 뛴다고 그러더니 안 뛰는 말이. 2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변화를 워낙에 안 보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겠다. 이것도 7조에서는 나름대로는 편성 낙하면 재밌어 라고 얘가 가능 다 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더블로 조커 해놓으시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설경마 1경주는요. 보여준 거름으로는 순발력도 있고 버티는 것 같아서 고마 JS 스톰이 충마로 팔리지만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은 인기 1위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7번 더블로스비 늦추입할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이 마필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고 또 마방을 이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마필은 25조를 이적을 했죠. 그래서 이적하고 나서의 경주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타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보여집니다. 7번 마필 더불어서 한번 관전 한번 가져보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1번, 9번 두 번의 마필 체크해 놓으시고 CMR 로드맨, 8만 서울스토리 이런 마필들은 배당권으로 한번 7번을 놓고 분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4번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설경마 2경주입니다. 강조리 1000m 12번의 마필들. 그 1000m 얘기하는데 막 허리가 너무 움찔움찔하냐. 이게 참 내가 변태 기질이 있나 봐. 이런 게 막 이렇게 뭐라 하지? 쾌감? 쾌감이라고 맞냐. 나 수갑이나 채찍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 근데 하여간 뭐 이런 게 사람을 정신을 번쩍번쩍 나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거. 근데 전 디스크는 아닌데 그러한 찌릿찌릿한 지금 기분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뭐 어떡할 거야, 씨발. 내가 아파 죽겠는데. 경마고 나발이고 진짜 죽겠는데 지금. 근데 얘기는 다 할 겁니다. 말이 워낙에 많아서. 자, 설경마 이경주는요, 12만의 앞에 약간 좀 전력이 드러났죠. 그냥 어떻게 때릴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떤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거냐. 4번, 6번, 8번, 9번. 4번, 6번, 8번, 9번. 네 마리만 체크해 놓으세요. 이 네 마리 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마필이 축이고 어떤 마필을 놓고 공략하느냐. 자, 이거 사실 승부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뭐 까드리면 될 것 같고. 1번, 일단 외곽에 있는, 안쪽에 있는 1번 웨이트 NC. 이거 뛰긴 할 거예요. 생김새로 보면은 뛰긴 할 거고. 이 강한민 조교사가 사실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지금. 신마가 들어오면은 많이 좀 애를 쓰는데, 이게 사실 작년 7월 달에 도입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비절 후종으로 7월 한 달간 진리병이 있었고, 중간에 뭐 재차 탈락도 하고, 자상도 있고 해서 다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도입이 된 이후에 주행검사를 이제야 합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조교도 이렇게 세게 못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 잘 다듬어서 나중에 뛰기 위해서 본생 기술을 기성한 게 아닌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 3번 아니고 3번 비카스코프는 사실 데뷔전 때에 입상을 했었어야 되는 마필이죠. 상대 마필들이 원체 센 것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선전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게 보면 발주하면서 다른 마필에게 추돌을 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에게 추돌을 당하면서 마필이 제대로 기울었고, 그래도 또 미니까 또 붙어요, 애가. 그리고 끝걸음도 있었던 마필이라서 아마도 이게 초반에 그 밀렸던 부분이 경주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강터마를 이길 수 있는 걸음은 아니었었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변현력이 있지 않나. 뭐 실전도 경험을 했고 발주의 사연도 있었고. 6번 캠프터치는 이제 채찍 맞으면 알죠. 아프다는 걸. 채찍발을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유승환 기수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잘 뛰었어요. 편성이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뭐 농본대로가 우승을 할 정도. 근데 농본대로가 최근에 20조의 농본대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걸음에 코차가 났는데 못 뛴 걸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에 편성이 좀 약했다는 부분이 조금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마필은 더욱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와 있고, 8번 보온의 꿈도 사실 삭수가 없는 마필은 아니죠. 이 마필도 지난 12월 23일 경주 때 끝걸음을 보였었고 1월 20일 날 경주에서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은 최소한 순위권, 착수권 이상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얘가 가는 쪽만 이렇게 계속 막히네, 길이. 참 신기해 보면은. 재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끝걸음 한 발은 있으니까 무너진다면은 이런 마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상무적은 11월달 경주 이후에 1월 13일 경주 주기가 좀 늘어졌었어요. 뭐 주기가 늘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말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정구간 이제 안팎으로 막 기댄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태종이 형은 뭐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네, 말 상태 좋대요. 네. 말 상태 좋다고 하니까 얘는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렸었는데 못 이기더라고. 아 정말 이것도 참 생각난다. 거센마풍에 덕풀이마. 와 진짜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 이거는 짜증이 나고. 왜 그날 포에버 위너에 꽂혀갖고 덕풀이마 같은 거 황금배당을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덕풀이마 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번 생각하니까 열받네 또. 체크해 놓으셨죠? 4번, 6번, 8번, 9번 4번, 6번, 8번, 9번 네 마리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3번 비카스코프가 충막하고 살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현장에서 8번 봉원액 보험의 상태가 호전되어 있고 좀 주로가 좀 추임마에게 좀 적당하다고 느껴지면 8번을 아예 놓고 배당을 노려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4689 네 마리 마필만 가지고 전투에 나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그러면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 12마리 마필들. 강터마가 나오죠, 강터마. 압도적인 충막가. 끝걸음이 예술이죠. 이게 발주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발주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직심을 보여줬던 납시입니다. 뭐, 장추혁 기수를 만나보면 또 우는 소리 하긴 하지만, 보여준 걸음 뭐 놓고 보면 1300에서 이 정도 편성, 강자가 없는 편성이죠.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정도의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토마는 그래도 입상권에 가장 유력한 나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썸씽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미스터리고 이음악 보드람 이것도 참 괜찮아요. 사실 이동준 기수 마이너스 2kg 감량이 있는데 끝걸음이 정말 예술이죠. 이것도 막판 탄력은 정말 좋은 모습인데 이게 다리가 좀 약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제대로 못하는 건데 당연히 체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버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고드람. 나 이거 진짜 지난번에 한국을 하는 줄 알았어. 왜 그러지? 계속 밀리는 말이. 근데
겁나게 날라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 걸음이면 다음에 쌍타르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3번 돌아온 아침에는 뭐 뛰었다 안 뛰었다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뭐 쥐꼴린 대로 뛰는 마필이라서 믿음감은 좀 떨어지는데 지난번에 약간 좀 대충 탔죠. 이게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 마필이 그날 경주 이후에 이제 요배통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추진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잡아 뺀 건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걸음은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준철 기수가 199승 아니겠습니까? 200승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걸로 200승 하나? 편성 보면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힘들 텐데 어쨌든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3화 스페셜 위너가 이게 팔립니까? 김정준 기수는 그냥 좀 아쉽다고 해요. 최근에 좀 걸음이 나아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사이즈로 안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로 안 될 것 같고 5번, 6번 오마 K조는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샤크 대장군 무시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마필이라서 근데 워낙에 뭐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액턴파크의 6,500만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파괴력이 있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나아지고는 있대요. 조절에서 만나니까. 팔마 주먹도끼. 참 이렇게 사용하는 마필도 좀 드물 겁니다. 지난 11월 4일날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경주 후에 검사하니까 귀 속에 내 귀에 캔디가 있어서 찐득이가 있어서 찐득이가 귀 안에 찐득이가 있다 보니까는 경주를 망쳤고 11월 26일날 박빙을 들고 잡아놨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던 야 그걸 놓쳤다 우리가 그거 좀 확인했으면 경주 안 쓰는 건데 많이 아쉬워하면서 우승해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비쳤었는데 경주 당일날 폐출혈이 나면서 인기마였었는데 우리들의 또 막건을 산산조각 찢어놨죠. 이게 참 이런 거는 불가분의 관계죠. 내가 뭐 말이 폐출혈 날 줄 알고 추천하겠어? 그리고 내가 귀 안에 찐득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뭐 추천하겠어? 물론 예시상에서 막 애가 고갯짓을 하고 지랄을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예민하게 야 저게 혹시 귀 안에 찐득이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이야. 그러고 나서는 11월 26일날 폐출혈 나갖고 인기만으로 팔리고 걔 꼬꾸락깨우락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가 못 오고 싶어도 옵니까? 폐출혈 났으니까 한 달 동안 정지당하고 주행정 받은 거지. 그리고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형철이 형이 아니냐? 오늘 형철이 형 만났는데 토요일날 기승정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일요일밖에 못하는데 박병인 쪽에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쓸 데가 없었나? 이게 경주 분할된 것 같은데 이거 일요일날 써주지 형철이 형 좀 항구를 하라고. 하여간 혁이가 좀 타고 있어요. 안 될 건 없죠. 주먹도끼가 뭐 주행검사 모습 이후에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어요 사실. 형철이 형이 조교 잘 해놓고 자기가 항구를 할 수 있는데 조교한테 얘기 안 했겠어? 토요일날 말고 일요일날 좀 써줘. 형철이 형이 그래도 노장 기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기가 항구를 할 건데. 근데 왜 굳이 토요일날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안 달고 이혁 기수가 타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되긴 해 사실 이게. 근데 내가 그거는 뭐 못 물어보지. 어떻게 물어봐. 뭐 형철이 형한테 뺨따기 맞을 일이 있어. 형 그거 안 되니까 형 안 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뭐 아주 칼 맞을 일이 있어? 형철이 형도 되게 까칠해. 그나마 얘기라도 해주니까 다행인 거지. 어쨌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모르지 뭐 그 안에 사정이 어떤 건지. 원래는 일요일날 썼는데 경주 분할되면서 일로 와버린 건지 얘가 애매해 사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주먹도끼라는 마필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하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주력으로 때리진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근데 양심이 있는 새끼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본다는 거잖아. 나도 몰라 내용은. 뭐 내가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박병일 조교사나 뭐 시영철 기수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아니 굳이 자기가 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미뤄서 일요일날 쓰든가 이럴 텐데 자기가 열심히 조교해놓고 토요일날 쓰고 이혁 기수다. 이게 좀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기본 능력은 있는 말이고. 그러면 킹포세는 박재호 조교사는 뭐 레이스를 잘못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없지 않죠. 레이스를 잘못 풀었다라고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발주 초반에 좀 추돌도 있었고 후미권에서 좀 외곽 전개를 하면서 무리한 전개를 한 건 맞아요, 사실 이게. 근데 그 정도로 했다고 해서 결국이 안 나왔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편성은 해볼 만하고 뭐 페르비치 기수니까 해결하라고 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실물 리빙스턴은 한번 노려보고 싶었는데 이거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선행마가 딱 부러지기가 없잖아요, 사실 이번 경주에. 뭐 사모 스페셜 위너 정도가 선행이고 실물 리빙스턴이라든가 아니면 실물 샤크드 장군 이런 나필들이 선행인데 이 미치하고 선행당하면 뛸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네. 내가 까인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간에 아직 아니라네. 하여간 이 리빙스턴은 제가 계속 쪼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 관리 마필이니까 한번 체크해놓았다가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3경주는요, 시우마 강토마를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토마를 놓고 하는데, 2번, 3번, 내가 아까 뭐 얘기했어? 8번, 2번, 3번, 8번, 9번. 12번 놓고 2번, 3번, 8번, 9번인데, 다 팔려. 내 말이가 다 팔려. 12번 강대가리로 팔리는데 뭐 안 팔리겠어? 내 말이 다 팔린다니까? 근데 뭐 8번 주먹도끼는 그런 사연이고, 돌아오는 아침에도 맨날 그따위고, 그리고 2번, 9번 중에서 주력을 맞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다리가 안 좋다는 놈, 뭐 전기가 꼬였다는 놈, 핑계가 많은 것들은 무덤이 많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그래서 좀 찝찝해.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보고 12번의 강토마의 파트너를 마지막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로 1300, 12번의 앞필들. 한 달에 승부경주죠. 승부를 하겠습니다. 6번 파이어가 57kg, 4살짜리의 마필입니다. 아이도 국산 6등급에 있는 거죠. 늦가기로 들어와서.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1번 내가 끝판왕 팔리고, 2번 CTN제도 팔리고, 3번 두손왕제도 팔리고요. 9번 위대한 발자국도 팔리나요? 10번 맞자원선. 10번 포제키는 안 팔릴 것 같고. 과연 축이 뭘까요?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거야. 이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부진 마필이다. 근데 이게 참 그렇네. 다부진 마필인데 내용이 괜찮아. 그러면 이 안에 여러 뒤의 인기 마필들 중에서 가장 조교가 잘 돼 있고 가장 내용이 괜찮은 말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이 정도 편성에서 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부의지.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알고 있죠. 저는 꾸역꾸역 쌓아놓고 과연 이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능력을 가지고 이번 경주의 우승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마필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팔리는 건 뭐 3마리, 4마리 팔리겠죠. 저는 그 마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대건이는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를 이 경주로 잡은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한대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내용만 가지면 와야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마필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대건이 잘하는 기수, 잘하는 마방, 그리고 잘하는 능력, 이 3박자 도로 갖춘 그 마필을 놓고 한대건 시원한 한 방으로 이번 4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60-706-9999 무통장 문자 왜 신청하라는 거야? 내가 조금 말만 안 하면 그냥 빨대 꽂아 빨아먹기만 하려고 그래. 그 얘기 드실지 빨대 꽂아 먹고 어쩌고.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 거 뭐 문자라도 하나 신청해주고, 나 음성 하나 들어주고, 그래? 에이구, 참.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숨길 수밖에 없는 거야. 좀 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나만큼 공개하는 사람은 없어. 이 방송 찍으면서.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1300m, 12마리 앞에서. 이건 노려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을만한 마필이 없죠.
딱 부러지는 축도 없고 좀 나아진 마필은 있지만 나아진 마필조차도 부담 중량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과연 뭐가 올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마필입니다. 1번 아니고 2번만 재롱이도 팔리는데 이건 정체가 불분명해요. 아 정말 이거 뭐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은 뛰었다가 또 어느 날은 개차반이 되고 안 할래? 그냥 이런 말은 서인석 쪽에서 인석이 형의 얘기를 내가 고지고대로 전할 수는 없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고지고대로 전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번 말 제롱이는 제 개인적인 개념으로서는 솔직히 쳐다보고 싶은 마필이 아닙니다. 이런 마필들은 참 어려운 마필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3번 캡틴 파워 지난번에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하니까 안 뛰었는데 만나본 심슨태 쪽에서는 이 각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 마필이 특징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한 걸음을 계속 보여줬던 마필이 아니잖아요. 입상에서 올라올 때도 그랬고. 근데 전개는 좋아요. 일단 선유권의 최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똥만입니다. 능력 없는 마필들이니까 이 마필도 5등급 승급해갖고 깨고락이 된 건 사실이지만 해볼만 하다고 보고요. 선행 갈 수 있죠. 3번 로얄 복순이. 얘가 선행 가면 의외로 더 뜹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또라이 같은 걸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확연한 맛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전 이 마필은 무시 못한다고 봐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만큼은. 가지고 있는 능력 보면 개무시해도 돼요. 가지고 있는 능력 보면 개무시해도 되는데 편성으로만 본다면은 3번 로얄 복순이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번 라이브 파워는 발주가 일단 나아져야 되죠. 발주기 안에만 들어가면 흥분하고 여기가 무슨 세상이야? 내가 원래 있던 세상이 아니야? 이 철봉은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생각이 많은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맨날 매끄럽지 못하죠. 지랄 연벽에 힘 다 쓰고. 그래서 저는 이건 팔린다 하더라도 항상 지우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 시스푸마 위너는 사실 좋았어요. 최근 2번의 영주가 야, 이 마필은 진정한 똥말이었었는데 야, 똥말도 어느 날 좀 컨디션이 나아지면 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2번의 경주가 전부 다 자력으로 입상을 하고 순위권에 진입을 한 겁니다. 제가 정말 이 시스푸마 유너를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말이 컨디션이 좋아하니까 뛰긴 한다 진짜 신기하게. 근데 부준이 56이야. 좀 깝깝해졌죠. 근데 최고 뛴 거는 보면 무시를 못하겠고. 그러면 MJ 캡틴은 허재영 조교사는 원래 이게 선행도 같단 말이거든요. 근데 발주가 자꾸 이제 안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병주마들은 이제 고질적으로 습관이 생겨버리잖아요. 내가 좀 발주 늦바라면 편하고 채찍 좀 덜 맞고 이러니까는 그 맛에 또 빠져갖고 야 어차피 늦바라고 뒤에 다 빠져있자 이런다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니까. 무슨 기계요? 그잖아. 어떻게 하면 덜 맞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어느 시점에 재갈을 물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애들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얘들 까먹을까 봐 맨날 패 때리고. 근데 얘가 좀 늦어졌어 발주가. 어쩌면 답답해 하는데 늦어져서 또 추입을 해서 올라오니까 참 미치고 팔자 들어오시네. 이게 차라리 추입만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승급은 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은 안 가고. 실버 킹 메신저는 참 타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었었죠. 예전에 들어올 때 보면. 근데 뭐 그거는 나쁘지 않았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개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병합할 때 잘 못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어보면 아무래도 공백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혼자 가면 잘 가. 뚜라쭈뚜라 하면서. 근데 정작 이제 경주라는 게 붙여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사이즈는 뭐 밀리지 않는 마필인데. 시인마 개척자입니다. 우리 웅규 형이 맨날 속상해하는 마필. 뛸 거라고 데뷔할 당시부터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고 지금도 말은 좋대요. 매번 말은 좋답니다. 말은 좋은데 이게 너무 늘어져 있으니까 한 발을 못 쓰는 거야. 너무 타이밍상으로 거리가 벌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경주를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편성은 잘 만났죠. 충만은 4번과 6번 중에 놓겠습니다. 4번과 6번 중에서 충만감을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살려둬야 될 마필이 뭐 몇 마리 있죠. 2번, 3번, 11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은 일단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제롱이하고 라이브 파워는 지운다. 나 진짜 이 마필들은 진짜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저도 마필이 아니까.
자, 서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되겠네. 지난번에 금왕여제 대기 속도 우리 맛있게 먹었죠. 29.7배 나왔나요? 승부 경주로 가지고 가서 이게 공개 승부 경주였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참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내가 공개 승부로 때려줬는데 이때 나한테 고맙다고 댓글 단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 29.7배를 때렸는데 내가 싼 건 더 나갔잖아. 이거 막권 샀다고 고맙다고 내 음성정보 한 번 들어주는 놈도 없고 내 통장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도 없고 공용권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도 없고 고맙다고 전화도 안 오고 내가 이걸 왜 공개 승부를 했나 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금방 논리를 놓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걸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여력이 많이 없었고 경주의 1000m의 사연들이 다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능력마라고 부를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금왕여제는 아니에요. 일단 금왕여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마필을 중심으로 놓고 계속 나아졌다. 계속 좋아졌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게 못 뛰는 거다. 전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 마필 한 마리가 있고 이렇게 겉보기는 번지를 해. 근데 안 뛰어. 그런 마필도 있고 조교 때 보면 완전 썩었어 말이. 근데 잘 뛰어. 실전에만 가면 눈까지 바뀌어 얘가. 그런 마필도 있고 조교만 시키면 떨어질까봐 겁설내는 마필도 있고요. 내용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정리해요? 제가 정리합니다. 한대건이가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쌈 싸갖고 드리겠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금왕여제의 대기 속도. 아씨 열받네 또 갑자기. 막관들 많이 하셨어요 그때? 메인 승부처입니다. 6경주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예요. 여기가 1000m 12마리 한필드. 가장 노려보고 싶은 한필은 10번 블루울프.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계속 직원으로 뛰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뭔가 전기 꼬이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마필이에요. 저한테. 안쪽으로 갔으면 그냥 쌍대를 놓고 하는 건데 안쪽으로 안 갔네. 바깥쪽으로 가서. 근데 재밌게 봐요. 10번 블루 울프는 체크해 놓으시고. 클린업 스카이는 인석이 형은 이제 후드 성형술. 후드 개포착으로 인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나름대로 띄워주는데 이게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근데 그냥 서인석 쪽에서의 말을 빌리자면 단거리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술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한번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못 가래 선행을 계속. 또 이럴 때 또 간다. 팡팡가리가 당연히 선행만데 아주 껌딱지처럼 누르고 또 클리어업체가리가 간다. 그리고 팡팡가리는 따라서 개삽질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이거 뭐 하나 해줄 줄은 뭐 객관적인 전략성 봐야 될 것 같고. 럭셔리 피똥말, 6번 파티파워도, 7번 팡팡가리.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선행으로만 일궈낸 걸음이죠. 경주거리 똑같은 1000m. 포인만대 혼합공룡도 나와서 부담량도 적정해요. 조건상으로는 뭐 안 될 거 없죠. 선행 강공에 나서는 없이기 때문에. 근데 막권은 참 사기 싫은 막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이 좀 틀리죠. 좀 워낙에 좀 약체라고 할 수 있는 한생 글로리, 아이씨, 발음도 안 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복 있는 마필들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이거 선행을 꺾어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클리업 스카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클리업 스카이가 빠르지가 않아. 또 모르지 또 우리 세영이가 또 미친 척 환양이들 쫓고 선행을 받아내면 팡팡가리는 뭐 사라지겠죠. 뭔가 불안하네. 선행 가면 한 바퀴 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시모 달려라레오는 뭐 국산화 경주의 레이팅이 떨어져서 한번 가서 좋은 모습 보이더니 그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모습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걸음은 좀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7경주는 팡팡가리가 또다시 선행을 추구하면 단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놓고 해야 되는데
뭔가 똥 싸고 안 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2번 놓고 하겠습니다. 2번을 놓고 하든가 아니면 10번만 블루울프를 놓고 한번 배당을 노려보든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영광의 댄서는 왜 안 뛰는 거야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좋게 봤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 신기하게.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 12마리 앞필드. 승부처예요. 메인 승부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네. 눈에 보이는 1번의 여울이 따라간다는데, 전개를 따라가겠다고. 근데 이거 수시로 바뀌어요. 조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경주를 뛰기 전에 작전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따라가야지. 이제는 선임마로 각지를 반겨야지. 게이트 딱 열리고 선행 가버리고.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상황이라는 게 발주기 이탈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각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땡기는 경우는 있지만, 여우리의 입장에서는 1번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철경기의 손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 잘 왔는데, 그리고 게이트 이탈도 빨랐는데, 굳이 다른 마필을 넘어가는데 그거 다 쳐다보면서 이걸 땡기고 있으면, 그것도 좀 웃기지 않겠어? 객관적으로 보면 1번 여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이거 선행 간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전 이거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부경주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을 게 없죠. 6과 기동대장도 최근에 기복을 보면, 이 마필은 정말 좋은 말인지 모르겠고요. 스트롱필드도 강급됐고, 클리너 등이 지난번에 입사했는데 좋은 말인지, 과연 서울의 별은 왜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건지, 상하이 팡팡은 또 뭐고, 변수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수의 요인들이 있고, 일단 일본 여우리를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승부처로 삼아봤고요. 한대건은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마필들 중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한대건의 관리 마필 하나를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번 8경주는 배당을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다. 인기 1, 2, 4위 마필을 절대 못 믿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8경주 재밌고 신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m 10마리 마필들.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죠. 1번 스토미는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6등급에서 입상, 옥상 5등급에서 선행 나가서 우승, 그리고 이제 국산 4등급 1700m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가 잘 뛴 건 아니죠. 다른 마필들이 원체 못 뛴 거고, 편성이 약했던 편성이다 보니까 얘가 선행을 간 건데, 발주가 빨랐다고 보일 수는 없어요. 선행은 택도 없어요, 이번에. 아마 클리너 특급이 빠르고, 아르고 오썸도 느리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일본 스토미가 선행으로 다시 한번 경주를 추구한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다. 스토미가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천지공사는 저희가 잘 잡아놓고, 아르고 오썸의 천지공사로 한 방 맞고 오늘 때리다 보니까는, 안복한의 천지공사가 들어와서, 아르고 오썸이 깨졌죠. 그래서 제가 병신이 된 겁니다, 이 경주. 승부경주였었는데. 이런 거 보면 거리에서 지진이 나요. 아니, 1번 9번만 들어와도 배당이 50배, 60배 넘는데, 하필이면 1번이 부러지면서 인기 2위하고 천지공사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진다? 그리고 이 마필이 매번 때려먹는 말이야? 기회 맞고 조교 좋으면 한 번씩 먹고 돈을 버는 마필인데, 이것도 팔리면 될 것 같아. 팔리면 또 안 돼. 신기해 보면 말들이라는 게. 누구 야구를 들고 내가 맞고 사는 거 알아봐, 애들이. 좀 신기해. 3번 클리너 특급은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리면 훨씬 더 많은 마필이죠. 이 마필은 조교사도 그렇고 타봤던 기술도 좋은 마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1700m 잘 뛰었어요. 승급전으로 치르는 마필이고 52kg 중량이다 보니까 원래는 완시가 타야죠. 완시가 지금 칼을 갈아놨는데 2역 기수로 바뀐 거죠. 한완식 기수가 중량을 못 뺍니다. 52kg를 못 타죠. 참 이 기수도 수중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53kg까지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뺏긴 거예요. 뺏긴 게 아니라 넘겨준 거죠. 너 타라 그러고. 그냥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클리너 특급 지난번 1700m 거리라고 한다면. 스페이스타는 7세의 마필인데 지금 회춘했죠. 최근에 거림이 가장 좋은 데뷔한 이후에. 근데 지난주에 조교일수로 못 채워갖고 출마 등록이 안 됐는데 한 주 딜레이 됐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네요. 워낙에 늦추입을 해, 말새끼가.
이거 몬스터킨도 살아나고 있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만 아르고스. 이게 정말 가간의 똥찌입니다. 이 1700에서 왜 이렇게 삽질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1700이 안 되는 건가? 56.5에서 지난번에 천지공사하고 목 차이 났을 때도 이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7kg가 좀 부담되긴 해요. 어쨌든 4번 놓고 하겠습니다. 4번 놓고 하는데 5번, 6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요. 뭐 대안은 뭐 1번 마스터입니다. 2번 천지공사인데 이건 뭐 두 마필 다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니까 현장에서 배당 조업을 하고 배당 없으면 빼고 그렇게 하려고요. 4번 놓고 5번, 6번, 9번 세 마리 마필. 오늘 제가 이렇게 압축을 상당히 잘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프니까 또 이렇게 된다. 자, 10경로입니다. 경도거리 1800m 12마리 마필들. 사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죠. 내용상으로는 가장 괜찮은 마필은 3번 황금비상. 근데 얘는 항상 내용이 괜찮습니다. 최근 내용 중에. 지난번에 신지기수가 다른 마필들의 낙마를 초래했다고 해서 6착을 차지했지만은 강급 처리, 실격 처리가 됐죠, 이거는. 실격 처리가 되면서 좀 사연을 많이 겪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게 문세영 기수가 타고 나서 3착 할 때, 머리 차이 났을 때도, 큰 능력만 아닌 것 같은데, 조지 났으니까 한번 때려봐야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던 마필인데, 52kg. 문세영이도 또 52kg 타. 얘는 살을, 참, 지가 뭐 이렇게 안 먹고서도 말을 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살도 잘 안 빠진 애가. 착착같이 51을 탑니다. 정말 대단한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3번이 가장 좋아요. 엄마 일진화랑은 1800을 썼어요. 1400이면 해볼 만한데. 왜 1800을 썼을까? 살아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6번 축가는 편성 때문에 버틴 걸음인데, 조계사는 뭐, 이제는 순발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이거 따라가다가 퍼질 소지가 있고요. 안 될 만한 마필 아니지만. 8번 크리토키드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전 이거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마방에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 전 이거 하려고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내가 뜨는 걸 보고, 다음에 방송할 때, 이거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때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 에코부스터가 발주가 느린 마필인 것에 비해서 최근에 뚝심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심도 솔직히, 이게 늦추입이긴 한데, 이거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시우마 구테니는 1800에서 좀 개무시했다가 제가 개 쪽 올라갔던 마필인데 이게 나아진 겁니다. 기어 쪽으로 선행을 갈 수 있고 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그나마 SUKN이나 6번 축하인데 구테니가 맘먹고 선행 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껌딱지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는 의도한 선행도 아니었었고 중간에 선행을 강탈했는데 조건은 외곽으로 밀렸지만 부담량도 똑같고 편성도 비슷하다면 구테니가 또다시 선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죠, 사실. 그래서 애매해요. 8번, 9번, 11번 중에서 충만 선정을 하고 싶고, 내용은 3번 마필이 좋은데, 6번과 축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 경주예요. 말씀드린 대로 8번, 9번, 11번 중에서 충만 선정을 하겠고요. 3번은 황금비상 잘 챙겨가셔서 한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금화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2마리 마필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300m 레트론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서금화 4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공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클레이 윈드는 좋아요. 상태 자체가 뭐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게 다른 인기권의 마필들이 완전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뭐 클레이 윈드를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즈 미업은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긴 하지만은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팀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1번을 놓고 5번과 6번. 6번 레이즈 미업, 바깥쪽 6번 레이즈 미업, 그리고 안쪽 클레이 윈드. 더바가 메인 승부처. 발음을 세게 못 해봤어. 허리 아팠어. 많이 팔려요. 네, 위너 골드를 필두로 해서 한번 황금 소리, 블러싱 뭐 이런 마필들 다 인기 마필이고요. 프라임 골드도 팔리고, 영롱도 팔리고, 다 팔리죠? 택도 없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인기권 하는 마필들 중에 3마리는 그냥 잘라요.
그럼 배당 조금 바칠 거예요. 저는 큰 능력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경주가 잘 풀려서 뛴 거라고 보지. 사실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마필들보다는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았던 두 마리의 마필을 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현장에서 큰 이변만 없다면 그 비인기권에 종합지에 점 하나 안 찍힌 그 마필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당을 몰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배당을 노리면서 충만한 인기권에도 고를 거예요.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못하는 엉뚱생뚱 발랄한 마필 한대건 준비하겠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 기대해 주십시오. 한대건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로 11경주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11경주에서 항구를 하고 12경주 승부처인데 11경주에 항구를 하면 12경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집에 가. 뭐하래. 무리해서. 자, 서경마 12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근데 사실 제가 이번 경주를 1200이면은 얘는 센 말이다라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승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1200m의 레이스도 빠르고 기본적으로 각질 변경에 성공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행형에 가까웠던 마필들인데 그 각질 변경에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자기 각질대로만 타려고 해요. 이것을 잘 이용하고 능력으로 이길 마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12경주가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꼬여있고 꼬인 것을 잘 풀어야지만 그나마 적중할 수 있는 경주예요. 저는 사실 배당 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터졌다고 보고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한 두 마리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싹 다 지우고 엉뚱한 마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반드시 와주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아예 그 마필을 현장에서 놓고 때릴 수 있어요.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이번 12경주. 한대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음성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길에 소주값이라도 벌어드리라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할게요.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 4, 6, 8, 11, 12 4, 6, 8, 11, 12 이렇게 5경주인데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공개 승부경주는 없어요. 찾지 마시고 제주경마는 4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리가 아팠던 한대건 예상가의 한대건의 음담 퍼스널 방송을 시청하셨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를 찾아뵙겠습니다. 허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